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고비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늘 위기와 난관을 잘 통과하면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의 전당 영상문화부장 손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28년째 예술의 전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기획으로 입사를 해서 많은 공연을 기획해 왔는데 중간에 제가 또 운이 좋게도 미술 전시를 기획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 전시 기획의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전당에 있으면서 홍보,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전당에서 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관련 예술 경영 강의를 대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마케팅 관련 또는 VIP 관련으로 미술 경력 그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어떤 단체가 가지는 공공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부장님께서 느끼셨던 어떤 일반 단체와 공공단체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예술을 어떻게 보느냐의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예술을 일반 엔터테인먼트랑 똑같이 여긴다라면 대중예술처럼 살아남는 예술만 이제 시장에서 지원하겠다. 공공이냐 일반이냐의 그런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서 예술을 보는 시각 자체는 공공재적인 시각을 띠고 있지만 유럽처럼 그것을 계속 지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예술은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대에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조금은 수익성을 띠는 공공재 성격이라든가 또는 일반 단체라든가 모두 비슷한 성격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부장님께서 특별히 진행하고 계셨던 영상화 사업도 꽤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예술의 전당은 사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의 사업 자체는 약간 공익적인 성격을 많이 띈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익 사업의 명칭은 문화의 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공연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소외계층을 초대한다든가 또는 전시도 그 평소에 전시장에 올 수 없는 계층들을 초대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도부터 공연 영상화 사업이라는 걸 공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울릉도, 독도 또는 산간 도서 벽지에서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공연을 보여주자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됐던 공익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 보호라든가 저작권료 지급이라든가 영상물의 보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요.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고 1년에 한 6, 7편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벌써 횟수로 8년 되면서 50여 편 이상의 공연 영상물이 아카이빙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올해에는 스테이지 무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무대 위에서 하는 공연물을 영화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늙은 부부의 이야기라는 연극 작품을 영화처럼 만들어서 전주국제영화제에도 상영을 했고 메가박스에서도 상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KT라든가 LGU 플러스 같은 IPTV에서도 유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처음부터 저희가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시장도 없었고 누구나 가지 않는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담당할 직원은 무대기술팀에 있는 영상 전공한 직원이 그도 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영상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공공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 네. 어떠셨어요?
제가 느낀 건요, 공공단체여서 어렵다라기보다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공단체는 사실은 하기 쉬운 일도 있죠.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아무래도 공공단체가 하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공단체가 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업의 방향을 공익적이라기보단 수익성 있는 쪽으로 빨리 선회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질화되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때 향후에 큰 문제를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방향 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이 좀 위기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위기에 또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부장님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고비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늘 위기와 난관을 잘 통과하면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도해보고 돌파해 나간다면 또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길이 또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가 계속되면 예술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4차 산업혁명, 뭐 기술의 혁명 이렇게 돼도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일만큼 숭고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사람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하고 목소리를 느끼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공연은 계속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을 생각한다면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예술의 전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랑 상관없는 예술보다는 내 옆으로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딜리버리 예술이라고 하죠. 특화된 그런 딜리버리 예술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소규모 예술 모임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지역별로라든가 계층별로라든가 그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나누어져서 소규모이지만 그 안에서 정신적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19세기 귀족 사회처럼 즐기는 살롱 문화 같은 것들도 유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이 계속 발전을 하면 공연 예술과 어떤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온라인이 공연을 대신하는 그런 대체제의 역할이 아니고 보완제의 역할은 특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이라는 것은 영상 분야를 말하는 거고 공연은 공연 분야를 말하는 거니까 공연이라는 작은 파이가 영상 분야와 만나져서 파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온라인 공연은 그 공연의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술 기획에 나아갈 바는 어떤 거가 될까요? 국립단체 있잖아요.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뭐 이런 곳은 국가대표 예술기관이니까 지금처럼 뭐 국가를 대표하는 미션 하에서 일을 계속하시면 되는데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건 각 지자체별로 있는 국공립기관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대동소이하더라라는 게 제가 느낀 거였어요. 잘 되는 회사일수록 그 회사가 무엇을 위한 회사이고 무엇을 하기 위한 회사인지의 그 컨센서스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공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술 조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약했는데 저는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면 이런 것도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조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션이나 비전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예술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것과 동떨어진 미션 비전은 아닌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술과 결합하는 시대잖아요. 특히 제가 영상문화부에 있다 보니까 공연물과 영상 하이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공연예술계 쪽에 있는 기획이라든가 연출 쪽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거든요. 왜냐하면 공연의 영상화, 공연의 온라인화 이것은 콘텐츠 자체가 공연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좋으면 약간의 기술적인 걸 보완해서 훨씬 좋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연 쪽의 아이디어나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더 주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책도 읽어야 되지만 해외로 유명한 공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서치해 본다든가 아니면 공연 인접해 있는 문화예술 파트 건축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광고 이런 쪽도 많이 공부를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좀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 나실 때 자기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자기만의 아카이빙을 많이 구축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장님께서 이런 공공단체에서 공공적인 어떤 것들을 하면서 되게 보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참 예술단체에서 일한다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다라고 언제 느끼냐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뭔가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이에요. 전부 다 로비에서 보면.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한 얼굴로 집에 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일조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 예술이 아주 박제화된 옛날부터 해오던 일의 반복. 이런 걸로 있으면 안 되고 살아 숨쉬기고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이 예술을 통해서 인간성을 재확인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단체에서 이제 예술을 기획할 때는 마치 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면이 이 시기에는 가장 필요하고 어떤 면에 감동을 받는지 아주 잘 서치도 하고 연구도 해서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예술 워크숍을 한번 열어봤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70, 80대 그 연령대 분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을 모셔놓고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예술과 합쳐서 연극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루짜리를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 너무나도 적극적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세요. 그래서 다 워크숍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런 프로그램 난생 처음이고 너무 고마웠다. 꼭 한 번 더 열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가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근래에 했던 기획 중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게 있어서 공공단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신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는 어떤 이유,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건 그 이전 게 나쁘다거나 또는 그 이전 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술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늘상 보던 것을 새롭게 보기, 그리고 낯설게 하기. 이런 걸로 인해서 크리에이티브함을 발현하려고 예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술단체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새로운 걸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만 있다면 사실 어려울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합의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목요연하게 우리는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것을 하자라고 공감대 형성만 된다면 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려는 이 일이 우리 회사 전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좀 옛날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도와준다. 제가 여태껏 했던 경험에 따르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최선의 선이 어느 수준이냐는 각자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를 텐데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던 경험은 언제나 저를 배반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요. 향후에 제가 뭐 회사 생활을 언제까지 할지 사회생활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걸 마음에 품고 뭔가의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